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강력한 앰프의 대표적인 브랜드 캐나다의 심오디오의 상위 기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000만원대의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인티앰프 700i V2고요. 그리고 인티앰프를 완전히 압도적으로 넘어서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파워앰프 860A V2 두 가지를 연계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이 700i V2 같은 경우에는 구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볼루션 i7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제품이 나온 지가 지금도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제품의 리뷰를 쓰면서 카타나 같은 느낌의 앰프다, 소리 성향이다, 그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 당시에 심오디오 i7이라는 앰프는 굉장히 좀 짜릿하면서 날카로웠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오디오 앰프들이 약간 두리뭉실한 느낌이 있었어요. 음색 성향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올드했었는데 심오디오에서 먼저 그렇게 소리가 이렇게 탁 시원스럽게 이렇게 터트려주는 그런 성향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꽤 그래도 인기를 상당히 끌었죠. 중고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이제 후속 기종이 나와야 되는데 후속 기종이 i7 이후의 후속 기종이 이제 드디어 에볼루션 700i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지금은 700i V2입니다. i7과 700i하고 완전히 성향이 다른 앰프인 것처럼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심오디오라고 하면은 소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소리의 이탈력이 뛰어난 거는 맞았었지만은 소리의 중량감은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700i부터 강력한 이미지도 충분한 만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디오적인 쾌감, 소리의 생생함, 소리의 이탈력, 그리고 소리의 명료함, 정교함 이런 특성까지도 매우 훌륭하게 잘 갖추고 있다. 700i가 갓 출시를 했을 때 제가 무게가 한 40kg가량 나가는 스피커를 가지고 청음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스피커였었는데요. 구동이 굉장히 어려운, 그렇지만은 유럽 스피커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마초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하이엔드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좋은 스피커였습니다. 그 제품 청음회를 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영국제 앰프라든지 일본 앰프라든지 그런 앰프들로 핸들링을 했을 때는, 매칭을 했을 때는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메가리가 없어요. 뭔가 미국 하이엔드 스피커다운 그런 매력과 카리스마가 전혀 안 나와요. 답답해요. 소리가 이렇게 빵 터져주지를 못해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700i도 가지고 있었는데 청음회를 하기 전에 700i를 딱 물리니까 소리가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와, 야, 앰프 하나 바꿨다고 소리가 이렇게까지 바뀌는구나. 스피커를 이렇게 꽉 쥐면서 멱살을 쥐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참 오랜만에 받았던 것 같아요. 인티앰프 하나로 이렇게 스피커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 맛이 생기는구나. 중역대에서도 카리스마가 생기고 짜릿한 카리스마가 생기고 거기에 적절한 밀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밀도감에 에너지가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와, 이게 하이엔드 사운드구나. 와, 이게 카리스마 있는 사운드구나.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냥 부드럽고 섬세한 사운드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르구나.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사운드가 단번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저음이 잘 안 나왔었는데 거의 저음이 무서울 정도로 나와버려요. 압도적으로 뚱뚱뚱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청음회 때 매칭을 해서 인티앰프 하나로 소리가 그렇게 바뀌는 느낌을 들려주고 나니까 마치 청음회가 스피커 청음회가 아니라 심오디오 700i 청음회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딱 나오자마자 청음회에 오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이 오 이런 막 감탄사 같은 게 막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티앰프가 그 정도였는데 파워앰프에 대한 분리형 프리파워 앰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더 높아졌었겠죠. 그래가지고 860A라는 파워앰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 사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860A V2하고는 디자인만 똑같이 생겼다 뿐이지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이 인티앰프에 들어가 있는 트로이달 트랜스 1000V 암페어입니다. 근데 구형 860A 파워앰프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짜릿하고 강력하다라는 느낌이 오히려 700i보다 더
더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소리가 평탄해져 버려가지고 이게 심오디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좀 심오디오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860A의 당시의 상위 기종이 870A라는 게 있었습니다. 870A를 리뷰용으로 업체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제품을 사용하니까 이 정도 되니까 심오디오에 진짜 초 하이엔드급에 걸맞는 느낌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진짜 다른 사운드를 내주더라고요. 일단 리뷰를 하고 나서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메인 프리파워 앰프를 좋은 걸 하나 들여놔야 되겠는데 계속 떠오르는 게 870A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구동을 못할 스피커가 없을 것 같고 소리 성향도 내 개인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 마음에 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그냥 단종이 돼버렸어요. 단종이. 870A는 단종이 되고 870A와 860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 바로 이 860A V2입니다. 스펙이 870A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무게는 얘가 지금 41kg인가 하고요. 870이 44kg인가 합니다.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이 870이 2600V, 그리고 이 제품이 2400V. 그러니까 물량 투입이나 출력 같은 면에서 870A를 능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870A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870A를 가지고 싶었던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우면서도 만족스러웠던 그런 앰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00I만 하더라도요, 구동이 극도로 어려운 하이엔드급 스피커가 아니라고 하면은요, 웬만큼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완전히 군기가 이렇게, 스피커가 군기가 이렇게 바짝 들면서 오디오적인 딱 기교와 오디오적인 쾌감이 이렇게 딱 나와주는 듯한, 그러면서도 저음도 단단해지고 강력해지고 짜릿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700I만 하더라도. 근데 얘가 트랜스 용량이 1000V예요. 그런데 심오디오는 1000V로도 이렇게 강력한 인티앰프를 만들었는데 얘는 그거의 1.2배, 1.5배도 아니고 2.4배예요. 무려 2400V예요. 여러분들 2400V면 얼마만큼 대단한 거냐면요, 1억 원짜리 앰프를 가지고 오더라도요 3000V가 넘는 파워앰프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3000V에서 끝나요. 무게가 100kg이 넘어가는 앰프들을 보더라도 트로이달 트랜스의 용량은 3000V까지가 딱 한계점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앰프는 가격이 훨씬 더 합리적이면서도 오히려 그런 앰프들에 비해서는 합리적인 거예요. 가성비가 좋다, 가격이 저렴하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색합니다만은 2400V이면서도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강력한 성향이에요.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강력한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4천만 원 넘어가는 앰프, 5천만 원 넘어가는 앰프보다 오히려 얘가 더 짜릿하고 강력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점을 꼭 중요하게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종 평론가분들 글을 써놓은 거를 보면은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거인, 이런 표현도 약간 비슷한 맥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표현을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표현을 굳이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음질이 어느 정도 좋으면 위대하다라는 느낌이 들까? 환상적이다, 와 진짜 끝내준다, 이런 표현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을 때, 그럴 때는 환상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위대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음질이 도대체 얼마만큼 좋아야 내가 스스로 야 이건 진짜 위대하다, 이런 느낌이 과연 들 것인가, 그걸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최근에 이글스토너스의 안드라 3 SE를 세팅을 해서 음질을 들어보니 이 정도면은 위대하다는 표현을 얼추 써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저는 이제 그냥 일개 상품에 위대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칭송을 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지만은 공식 소비자 가격으로 한 4, 5천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런 느낌이 얼추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판매 가격은 더 저렴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위대한 음질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매칭기기가 붙어줘야 되는가.
하이엔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구동을 시킬 수 있는 앰프가 필수적이죠. 좋은 스피커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고작 올인원 제품들 매칭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구동력이 떨어지는 인티앰프 매칭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과연 분리형 파워앰프의 필요성을 모르시는 분들,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거예요. 분리형 프리파워 앰프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지만은 모양이 커서도 싫다, 너무 무거워서도 싫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성능은 절대로 비슷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슴 벅찬 사운드를 느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앰프들도 매칭을 해보고, 심지어는 이 제품보다 더 비싼 모노블럭 앰프들 같은 경우에도 매칭을 해보고, 프리앰프도 한 대에 뭐 억대 가까운 프리앰프까지도 매칭을 해보고, 그런데 항상 그렇게 억대 되는 제품들로만 매칭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저는 가격대 성능의 커트라인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슴 벅찬 사운드, 심지어는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음질을 만들기 위한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냐 과연. 가슴 벅차고 위대한 사운드가 되려면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인티앰프로는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소비자분들을 위안시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프로들끼리의 수준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완벽한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인티앰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티앰프 간에도 성능 차이가 꽤 나긴 하죠. 그래서 다른 약한 인티앰프를 쓰다가 700i V2 정도의 인티앰프를 쓰면은 와! 인티앰프 하나로 이렇게 짜릿한 사운드가 나오고 스피커의 구동력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700i V2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앰프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가슴이 벅차면서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위대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피커 자체가 얘로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게가 80kg에서 120kg 가량 되는 스피커들, 대표적인 예로 BMW 뭐 802D, 800D, 매지코, 뭐 S5, M2, M3, 윌슨 오디오, 샤샤, 알렉시아, 그런 스피커들, 그리고 제가 대표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이글스톤웍스 안드라 3 SE, 같은 브랜드의 부진트라고 신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뭐 포칼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 유토피아, 마에스트로 유토피아, 그런 제품들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제품에 인티앰프 물려가지고 가슴 벅찬 사운드가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스피커의 사운드야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운드는 아닌 건 분명해요. 인티앰프 물려서 이 정도를 매칭해야 돼요. 이 정도를. 그래야 가슴 벅찬 감동의 사운드다, 이게 초 하이엔드 사운드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적정한 선이에요. 저도 수많은 앰프들을 사용을 해봤죠. 비슷한 가격대의 파워 앰프들도 비교를 해보고요. 더 비싼 앰프도 비교를 해보고요. 시모디오 860A V2보다 가격이 2배가량 혹은 그 이상 더 비싼 앰프들도 비교를 해보면요, 어지간해서는 시모디오 860A V2보다 더 카리스마 있고 강력한 느낌의 오디오적인 쾌감을 재생을 해주는 앰프가 가격을 불문하고 흔치가 않아요.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는 음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압도적으로 얘가 무조건 최고다,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에요. 오디오라는 것은 모든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개성이 있는 겁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매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선호도는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디오적인 쾌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짜릿하면서 강력하면서 카리스마가 있는 압도적인 구동력을 가지고 있는 앰프로서는 이만한 앰프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 하이엔드 스피커에 부드러운 성향의 앰프 물리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시모디오로 매칭을 했을 때 스피커의 사운드나 스피커가 내주는 소리의 영역이 확 바뀌는 듯한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끌리는 맛이 있고 매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느끼기에는 소리가 약간 세게 느껴지고 뻣뻣한 느낌이 좀 있어. 그런 게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케이블도 바꾸고 프리앰프도 바꾸고 스피커의 성향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모디오라는 브랜드 자체가 굳이 얘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소리를 듣는 게 매력은 아니죠. 이게 저하고 잘 아시는 분 중에서도 스피커를 좀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를 먼저 구매를 하셨어요. 그분도 오디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부드러운 성향의 앰프를 먼저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드러운 성향의 앰프를 써보시더니 계속 전화가 와요.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함부로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은 못 하세요. 근데 제가 이야기 몇 번 해보면 그냥 답이 딱 나옵니다. 마음에 안 드는구나. 마음에 안 드는구나. 완전히 다른 성향의 앰프를 써보실래요? 해가지고 시모디오를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마음에 드신대요. 음악 듣는 재미가 그게 더 좋대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더 마음에 든다는데 그거 보고 틀렸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제품이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이 제품이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사용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 사이에 또 바꿨겠죠. 대여를 해드린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세요. 해도 마음에 든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성향의 앰프로 좋은 사운드를 만든다는 것은요, 그 부드러운 성향의 앰프 브랜드 중에서 시모디오 860A보다 최소한 한 등급 혹은 두 등급은 위에 있는 제품이라야 스피커를 구동하는 능력이 얼추 비슷해져요. 그런 파워와 그런 순발력과 그런 다이나믹과 그런 광대역 특성을 부드러운 성향의 앰프로 만들려면은요, 얘보다 두 등급 위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예요. 대신에 그 제품은 시모디오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뻣뻣함이 없겠죠. 근데 뭐다? 더 비싸지잖아요. 더 비싸지잖아요. 얘는 뻣뻣함 때문에 못 들을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 에볼루션 700i가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나게 강력해졌어요. 구형인 i7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약간 야 이거는 소리가 좀 과도하게 세긴 하다. 확실히 그랬어요. 구형 700i가. 근데 V2가 되면서 그런 좀 불편한 듯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많이 조정이 됐어요. 강력함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700i V2와 860A V2가 정말 좋은 앰프라고 생각을 해요. 강력함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초적인 느낌이 있으면서 스피커의 순간적인 구동력이 가장 좋은 앰프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앰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이라든지 세팅 같은 거를 조금 해가지고 소리를 변화를 살짝 줄 수 있는, 소리의 끝부분이라든지 소리의 촉감을 약간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 700i V2가 됐든지 860A V2 정도면은 굉장히 극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오디오적인 카리스마와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AB 클래스 증폭 방식 중에서는 이거보다 더 강력하고 짜릿한 앰프는 현재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동급 내에서요. 그리고 뭐 증폭 방식이 D 클래스 방식이라든지 뭐 전원부의 전원 공급 방식이 스위칭 방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순간적인 증폭 능력이라든지 순간적인 소리의 이탈 능력이라든지 강력함을 좀 더 증폭을 시키는 그런 앰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력함과 짜릿함, 카리스마, 마초적인 느낌, 스피커를 쥐고 이렇게 흔드는 느낌, 그런 느낌은 여전히 시모디오가 더 낫다.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인티앰프하고 비교를 해도 700i보다 더 강력한 인티앰프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의 파워앰프와 비교를 하더라도 일종의 뭐 딥 임팩트, 뚝 떨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잘 내주는 느낌 같은 경우에도 이 860A V2가 굉장히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글스톤 안드라 3SE 청음 영상을 꼭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라 3SE가 사실 구동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스피커입니다. 사실 2천만 원 정도 되는 파워앰프로도 구동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 취향상으로는 요 근래에 들어본 음질 중에 최고의 음질이었습니다. 정말 가슴 벅차는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위대하다라는 카비문구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음질이 드디어 시모디오 860A V2 매칭으로도 확인이 되더라. 그 정도면은. 그리고 훨씬 더 저렴한 스피커 중에서는 모니터 오디오 PL300을 매칭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느낌의 스피커로서 뭐 대표적으로 뭐 BMW의 802D 이상급 그 두 가지 스피커에서 앰프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윌슨 오디오의 샤샤라든지 알렉시아, 그리고 뭐 매지코의 S3, S5 이상급에서 앰프 매칭을 고민하시는 분들, 물론 뭐 A5, A7 이런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 이상급에서 앰프 매칭을 고민하시는 분들, 포칼 소프라 3 혹은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의 인티 앰프 매칭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조금만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런 정도 급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까지 스피커를 절반도 활용을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로 구동을 시켜주셔야, 특히 스칼라 유토피아 이상급은요, 이런 정도로 구동을 시켜주셔야 포칼 유토피아 썼다는 말을 어디에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사용을 하셨다는 이야기를요. 860A V2가 아니더라도 한 대로 심플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이 700i V2도 굉장히 매력적인 앰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B&W 같은 경우에는 800D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802D 정도는 700i V2면은 무난하게 그래도 매칭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도 이거보다 가벼운 인티앰프보다는 700i V2를 매칭을 하면은 한결 더 카리스마 있는 사운드가 포칼에서 나와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프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소프라 시리즈가 저음이 너무 응축이 되어 있는 게 다소 좀 문제이긴 한데요. 공간이 좀 넓은 공간에서는 이 700i V2를 소프라 시리즈에 매칭을 해주면은, 야, 포칼 스피커가 좀 소리 성향이 좀 가벼운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좀 카리스마 있는 사운드가 나와주는구나, 소프라 시리즈에서도, 그런 점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B&W하고도 매칭이 꽤 잘 맞고요. 그리고 뭐 매지코, 뭐 A 시리즈, A1, A5 뭐 이런 제품들하고도 상당히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또 추천을 하는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 모니터 오디오 PL300 같은 제품에 이런 정도 한번 매칭을 해보세요. 그럼 PL300에서 정말 무서운 사운드가 재생이 됩니다. 아주 카리스마 있는 사운드 재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만 더 투자를 더 해보시고 오디오적인 쾌감, 구동력이 뛰어난 제품, 스피커에서 본연의 성능, 스피커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을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고, 멱살을 잡고 이렇게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심오디오를 매칭을 하면 스피커를 멱살을 잡고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런 맛이 있어요. 다만 소리의 그 촉감만 소스기기와 케이블로 살짝만 거칠지 않게 해주면은 정말 카리스마 있는 사운드가 만들어진다. 제가 궁극적으로 오늘의 이런 발언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런 말씀들을 드리기 위해서 심오디오 이 두 가지 제품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 다양한 실험을 해왔습니다. 청음회도 하고 청음 영상도 여러 편 찍고요. 청음 영상 한 번 찍으면은요, 뭐 한 5시간씩 테스트를 해요. 5시간씩 여러 음악도 재생을 하고요. 음악을 한 30곡씩 테스트를 합니다. 그 30곡을 한 곡당 한 3번, 5번씩 감상을 해요. 계속 볼륨 조절해 가면서, 세팅 바꿔가면서, 케이블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다양하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집 가서도 테스트를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제품들이 제가 오늘 이야기할 정도의, 오늘 정도의 칭찬을 해도 될 만한, 정말 현재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하이엔드급 앰프들 중에서 되게 탁월한 제품인 것은 맞다. 그리고 대체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두리뭉실하면서 저음이 좀 많이 포근하게 많이 나오면서 좀 묵직한 성향의 그런 앰프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나고 순간적인 스피커에 대한 다이나믹 구동 능력이 뛰어난, 광대역 특성을 잘 살려주는 그런 스타일의 앰프가 흔치 않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오디오 마니아 분들에게는 굉장히 끌릴 수밖에 없는, 한 번쯤은 사용해 봐야 되는 앰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좋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